사과식초 한 달 드셨다가 응급실 실려간 분 아세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건강해지려고 매일 아침 공복에 마셨던 식초 한 잔이 위벽에 구멍을 만들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이분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사과식초 때문에 위염, 신장 손상, 심장 박동 이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믿기 힘드시죠? 그런데 이게 현실입니다. 건강 프로그램마다 식초가 좋다고 하니까, 인터넷마다 혈당 잡는다고 하니까 무작정 따라 마시다가 오히려 몸을 망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저는 30년간 발효식품과 혈당 반응을 연구해온 박사 김민정입니다. 그동안 연구실에서, 현장에서 식초로 건강을 되찾은 사람도 봤고, 식초 때문에 병원 신세를 진 사람도 수없이 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 마시고 있는 그 식초 정말 안전한가요? 혹시 공복에 마시고 계신가요? 하루에 몇 번 드시나요? 원액으로 드시나요? 아니면 물에 타서 드시나요? 이 질문들에 확실한 답을 못 하신다면 지금 당장 식초를 내려놓으세요. 왜냐고요? 잘못 마신 식초 한 잔이 여러분의 위를 녹이고 신장을 망가뜨리고 심지어 심장 박동까지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충격적인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사과식초는 천사의 얼굴을 한 악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혈당을 20% 낮춰주는 기적 같은 구세주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위벽을 태우는 독약이 됩니다.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식초의 품질? 아닙니다. 식초의 농도? 그것도 아닙니다. 정답은 딱 하나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당장 누르세요.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 어떤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알려주지 않았던 식초의 진짜 얼굴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딱 이 한 단어, 타이밍을 끝까지 기억하세요. 타이밍만 맞으면 식초는 약이 됩니다. 타이밍을 틀리면 식초는 독이 됩니다. 이 타이밍이 뭔지 마지막까지 보셔야만 알 수 있습니다. 중간에 나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그 타이밍을 영상 끝부분에서 정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은 지금 식초를 언제 드시고 있나요? 아침 공복? 식사 전? 식사 후? 자기 전? 댓글로 여러분의 방법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식초 드시고 속이 쓰리거나 어지럽거나 피곤했던 경험 있으시면 그것도 반드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사연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의 생명을 구하는 소중한 정보가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식초의 진짜 얼굴을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얼마 전 제 연구실을 찾아온 69세 김영수님 이야기를 꼭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분은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이 120이 나왔대요. 당뇨 전 단계라는 말을 듣고 너무 놀라셨죠. 그때 마침 지인이 사과식초가 혈당에 좋다는 유튜브 영상을 보내줬고, 이분은 그날부터 한 달 동안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식초를 원액으로 한 컵씩 드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좋았대요. 식후 혈당을 재보니까 조금 내려가는 것 같고 소화도 잘 되는 느낌이었죠. 그런데 2주차부터 이상한 신호가 왔습니다. 속이 쓰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3주차가 되니까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명치가 타는 것처럼 아프더래요. 급하게 검사를 받으러 갔더니 위 점막에 염증이 심하게 생겨 있었고 혈액 검사에서는 칼륨 수치까지 불안정하게 나왔습니다. 이분은 그제야 깨달으셨대요. 식초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마시는 방법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요. 공복에 원액으로 마시면 절대 안 되는데
그걸 한 달 동안 계속한 겁니다. 지금은 올바른 방법으로 바꾸셨고, 위염도 치료되고 혈당도 잘 관리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세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김영수님처럼 잘못된 방법으로 식초를 드시고 있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당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생명 같은 정보입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타이밍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영상을 끄시면 여러분은 평생 식초를 잘못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김영수님처럼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식초가 우리 몸속에서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왜 어떤 사람에게는 약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독이 되는지 과학적으로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타이밍, 이 한 단어를 계속 머릿속에 새기면서 들어주세요. 식초가 혈당을 조절하는 첫 번째 원리는 위 배출 속도 조절입니다. 식초의 핵심 성분인 아세트산은 위의 유문 괄약근 반응을 느리게 만들어요. 유문 괄약근이라는 건 위와 십이지장 사이에 있는 문 같은 근육인데요. 이 문이 천천히 열리면 음식물이 장으로 천천히 내려가게 됩니다. 2019년 미국 영양대사학회에서 발표한 대규모 연구를 보면 식초를 섭취한 그룹은 식후 혈당 상승폭이 평균 20% 감소했습니다. 이 연구는 총 782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12주간 진행됐는데요. 특히 탄수화물 위주 식사 전에 식초를 섭취한 그룹에서 효과가 두드러졌어요. 음식물이 천천히 소화되면 포도당이 혈액으로 급격하게 유입되지 않으니까 혈당 스파이크가 줄어드는 겁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왜 위험한지 아시나요?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갔다 떨어지면 췌장이 과부하를 겪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위 배출 속도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게 혈당 관리의 핵심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효과는 식사와의 타이밍이 맞아야만 나타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원리는 인슐린 감수성 개선입니다. 인슐린 감수성이라는 건 우리 세포가 인슐린 신호에 얼마나 잘 반응하느냐를 의미해요.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지면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혈당을 조절하기 어려워집니다. 식초의 아세트산은 세포막의 포도당 수송체를 활성화시켜서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줍니다. 일본 도쿄식품과학연구소에서 8주간 진행한 이중맹검 임상시험 결과를 보면 하루 15ml 식초를 섭취한 그룹의 인슐린 저항성 지수가 평균 18% 개선됐습니다. 이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모두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은 50대에서 70대였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식초를 식사 직후에 섭취한 그룹이 식사 전에 섭취한 그룹보다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인슐린 감수성이 개선되는 건 좋은데 만약 당뇨약을 복용 중이라면 저혈당 위험이 생깁니다. 약으로 이미 혈당을 낮추고 있는데 식초까지 더해지면 혈당이 과도하게 떨어질 수 있어요. 저혈당이 오면 어지럽고 식은땀이 나고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장내 미생물 환경 개선입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아세트산과 유기산이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특히 아세트산은 부티르산 생성을 촉진하는데 부티르산은 장 점막 세포의 주요 에너지원이에요. 서울식품연구원에서 발표한 2023년 연구 자료에 따르면 식초를 12주간 섭취한 그룹의 장내 유익균 비율이
평균 23% 증가했고 염증 지표인 CRP 수치가 15% 감소했습니다. 장 건강이 좋아지면 영양소 흡수도 개선되고 면역력도 높아지고 전신 염증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식초를 원액으로 마시거나 과다 섭취하면 오히려 장 점막을 자극해서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적절한 농도와 양을 지켜야만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산성 자극에 더 민감하니까 조심해야 해요. 네 번째는 신장 기능과의 관계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산염기 균형을 조절하는 핵심 기관이에요. 식초처럼 산성이 강한 물질이 들어오면 신장이 이를 중화하고 배출하는 일을 합니다. 건강한 신장은 이 과정을 문제없이 처리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문제가 생깁니다. 대한영양의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신장 기능 저하자가 하루 20ml 이상의 식초를 섭취할 경우 혈중 칼륨 농도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칼륨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변하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근육 경련이 생기고 심한 경우 부정맥까지 올 수 있어요. 특히 만성 신장 질환 3기 이상인 분들은 식초 섭취를 극도로 제한해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의 60% 이하로 떨어진 상태에서는 산성 물질 배출 능력이 현저히 감소하기 때문이죠. 이런 분들은 식초를 건강식품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우리 전통 발효식품과의 비교입니다. 사실 식초만큼이나 강력한 발효식품이 우리 식탁에 이미 있습니다. 바로 김치, 된장, 고추장이에요. 이런 전통 발효식품들도 유산균과 유기산이 풍부해서 장 건강과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부산대 식품영양연구소에서 2022년 발표한 비교 연구를 보면 김치를 하루 100g 이상 섭취한 그룹의 식후 혈당 지수가 평균 10% 낮게 나타났습니다. 김치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유산균과 바이오 활성 물질들이 혈당 조절을 돕기 때문이에요. 더 중요한 건 김치는 식초보다 위장에 자극이 적다는 겁니다. 김치의 산도는 pH 4에서 4.5 정도인데 식초는 pH 2.5에서 3 정도로 훨씬 강해요. 그래서 속이 약한 분들은 식초보다 김치나 된장 같은 전통 발효식품을 활용하는 게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식초가 혈당에 작용하는 5가지 과학적 원리였습니다. 보셨죠? 식초는 분명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타이밍과 방법에 달려 있어요. 이제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첫 번째 실천법, 공복 섭취는 절대 금지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공복에 식초를 마시면 위산과 식초의 산성이 겹쳐서 위 점막이 직접 손상됩니다. 위 점막은 점액층으로 보호되어 있는데 강한 산성 자극이 반복되면 이 보호막이 무너져요.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미 손상된 위 점막에 식초까지 더해지면 염증이 악화되고 심하면 궤양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식사를 한 후에 음식물이 위에 있는 상태에서 식초를 섭취해야 합니다. 식사 후 5분에서 10분 사이가 가장 이상적인 타이밍이에요. 두 번째 실천법, 하루 1티스푼부터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많은 양을 마시면 위장이 적응하지 못합니다. 우리 몸은 새로운 자극에 천천히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첫 주는 하루 1티스푼으로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관찰하세요. 속쓰림, 소화불량, 설사, 복통 같은 증상이 없으면 다음 주부터 하루 2티스푼으로 늘려보세요. 그래도 괜찮으면 최대 하루 3티스푼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 이상은 넘지 마세요.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부작용만 커집니다. 세 번째 실천법, 물 200ml에 희석해서 마시세요. 식초 원액을 그대로 마시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없어요. 식도와 위 점막이 심각하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물 한 컵 200ml에 식초 1티스푼을 타서 잘 저어 마시세요. 이 비율이 중요한 이유는 pH 균형 때문입니다. 식초를 이 정도로 희석하면 pH가 3.5에서 4 정도로 올라가서 위장 자극이 훨씬 줄어들어요. 만약 더 안전하게 가고 싶으시면 물 250ml에 식초 1티스푼을 타셔도 됩니다. 농도가 약해지는 대신 안전성은 더 높아지죠. 네 번째 실천법, 당뇨약이나 혈압약을 복용 중이라면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하세요. 식초는 혈당과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데 약과 겹치면 과도하게 떨어질 수 있어요. 저혈당이나 저혈압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응급 상황입니다. 특히 인슐린 주사를 맞는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해요. 식초와 인슐린이 함께 작용하면 혈당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거든요. 약을 복용한 후 최소 1시간에서 2시간 간격을 두고 식초를 섭취하시고 혈당을 자주 측정하면서 변화를 관찰하세요. 다섯 번째 실천법, 한국식 밥상과 함께 활용하세요. 식초의 효과는 탄수화물이 많은 식사와 함께할 때 극대화됩니다. 밥, 국수, 빵 같은 음식을 먹을 때 식초를 함께 섭취하면 혈당 상승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식초만 마시지 말고 김치, 나물, 된장국 같은 전통 발효식품을 함께 드세요. 이렇게 하면 식초의 효과에 발효식품의 유산균과 식이섬유 효과가 더해져서 시너지가 납니다. 한 끼 식사에 최소 2가지 이상의 발효 반찬을 포함하는 게 이상적이에요. 여섯 번째 실천법, 장기 섭취 시 정기 검진을 받으세요. 식초를 3개월 이상 장기간 섭취할 계획이라면 정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체크해야 합니다. 혈액 검사로 전해질 균형, 간 기능, 신장 기능을 확인하세요. 특히 칼륨, 나트륨, 염소 같은 전해질 수치를 주의 깊게 봐야 해요. 이 수치들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면 심장과 근육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또한 치아 건강도 챙겨야 합니다. 식초를 마신 후에는 물로 입을 헹구시고 30분 정도 지난 후에 양치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식초는 만능이 아니라는 겁니다. 식초는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보조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식초만 믿고 과식하거나 운동을 안 하거나 수면을 소홀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규칙적인 식사, 적절한 운동, 충분한 수면이 기본이고 식초는 그 위에 더해지는 플러스 요소입니다. 여기까지가 식초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6가지 실천법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을 정리하고 여러분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딱 한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기억하세요. 타이밍입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볼까요? 사과식초는 위 배출 속도를 조절하고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고 장내 환경을 돕는 등 과학적으로 입증된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식후 혈당을 20% 낮추고 염증 수치를 15% 감소시킨다는 결과가 나왔죠. 하지만 식초는 절대 만능이 아닙니다. 위염이 있거나 신장 기능이 약하거나 당뇨약이나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들에게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공복에 원액으로 마시거나 과다 섭취하면 위 점막 손상, 전해질 불균형, 저혈당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바로 타이밍입니다. 잘못된 타이밍에 마시면 독이 되고 올바른 타이밍에 마시면 약이 됩니다.
그 차이가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어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딱 한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빈속에는 절대 마시지 마시고 식사를 다 끝낸 후 5분에서 10분 사이에 물 200ml에 식초 1티스푼을 타서 천천히 마시세요. 이 타이밍과 이 비율만 지켜도 여러분의 몸은 훨씬 안전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해보시고 속쓰림이나 불편함이 없으면 그때 조금씩 양을 늘려가세요.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내 몸에 맞춰가는 게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건강 관리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우리 전통 발효식품도 함께 활용하라는 겁니다. 김치, 된장, 고추장은 식초만큼이나 강력한 건강식품이에요. 하루 한 끼는 반드시 김치 한 접시, 나물 한 그릇, 된장국 한 대접을 포함하세요. 이렇게 우리 전통 음식과 식초를 함께 활용하면 시너지가 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김치와 된장이 당뇨 관리에 미치는 진짜 과학적 효과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김치 한 접시가 얼마나 강력한 건강 무기인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그 효과를 최대로 끌어낼 수 있는지 구체적인 연구 자료와 함께 알려드릴게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꼭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생명 같은 정보를 전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사과식초를 어떤 타이밍에 드시고 계신가요? 아침 공복인가요? 식후인가요? 그리고 식초 드시고 효과를 보신 분, 아니면 불편함을 느끼신 분 모두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사연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는 소중한 길잡이가 됩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